지난주 내란 혐의 재판에 4개월 만에 출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도 재판에 나왔습니다. 줄곧 불출석하다가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걸까요?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원 변호사, 문소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 기자, 오늘 재판에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 공판에 이어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오늘도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윤 전 대통령이 지난주부터 갑자기 재판에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그 내란 특검팀에서 2차례 소환 조사를 받고요. 지난 7월 10일 재구속이 됐잖아요. 이후 4개월 동안 이제 내란 사건 재판에 건강상의 이유로 16번이나 연속으로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에 열린 26차 공판에 돌연 출석을 했고요. 다음 날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재판에도 출석을 했습니다. 이 재판 역시 그 보석 청구가 기각이 되면서 세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가 5차 공판이 돼서야 출석을 하게 된 겁니다.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겁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좀 증인이 누가 나오는지를 보고 선별을 한 게 아니라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날 내란 재판 중인이 곽종근 전 사령관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곽 전 사령관은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증언을 해온 핵심 증인인데요. 곽 전 사령관의 증인 신문이 이제 예고가 되면서 본인이 직접 법정에 나서야겠다 이렇게 태세를 전환한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날 법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이제 곽 전 사령관을 추궁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그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사실을 재확인했고요. 윤 전 대통령은 전 세계의 중계 방송이 되는데 국회 본회의장에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의원을 끄집어내면 독재자라고 해도 성하겠느냐라면서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억압적이거나 이런 거 안 하고 질서 유지하러 그냥 들어갔다는 게 머릿속에 있는 거네. 말씀하시는 질서 유지는 도저히 제가 수긍할 수 없고 질서 유지 시민보호란 말은 자체는 들어본 적이 없고 이게 어떤 계엄이고 규모가 어느 정도 군이 투입이 되면 뭐 이게 정말 확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뭡니까? 이런 거를 좀 물어볼 만한 그 궁금증이 안 생겼을까요? 야, 이번 비상계엄이 정말로 들어가서 경고하고 시민보호하고 짧게 하고 빨리 빠질 거야 라고 얘기를 꺼냈다면 아니 그럼 거기에 군이 왜 들어갑니까? 그냥 경찰 넣으면 되지. 왜 그렇게 됩니까? 네, 보신 것처럼 이제 윤 전 대통령은 왜 어떤 계엄인지 물어보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계속 추궁을 했고요. 그 당시 상황이 전시나 교전에 해당하지 않는데 특전사령관으로서 계엄 선포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냐 이렇게 추궁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곽 전 사령관은 그건 솔직히 제가 되묻고 싶은 부분이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평상시라면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안 된다고 반대하는 과정이 있었겠지만 김 전 장관이 이제 상세한 내용을 일절 말한 적도 없었고 또 계엄이 선포되면서 갑자기 투입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판단을 거치면서 이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그럼 윤 전 대통령이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이렇게 나온다고 보십니까? 지금 문소영 기자는 설명을 할 때 증인을 보고 나온 게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까? 뭐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몇 가지 우리가 그때 안 나오다가 출석할 때 이야기 나온 게 있었죠. 혹시라도 나와서 정치적 프로파간다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여러 배경들이 있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은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핵심적인 증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가 그 증언에 대한 탄핵을 안 한다면 유죄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더 이상한 거는 16번이나 안 나온 게 이상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왜 피고인이 재판에 나왔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그러면 이번에 증인 신문이 본인에게 유효했는가라고 보면은 사실 뭐 보신 바와 같이 오히려 이제 그 증인 신문을 자신이 신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들이 오히려 궁금해서 묻고 싶은 것이죠. 왜 도대체 특수부대를 국회에 투입해가지고 그런 지시를 했는지를 물어봐야 하는데 그것을 다시 이제 곽 사령관한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변론 전략은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왜 불출석했느냐를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출석했느냐를 얘기하는 네.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재판부에서는 올해 안에 심리를 마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재판 진행 속도를 보실 때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까지 특별하게 재판이 연기됨 없이 계속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공판으로 치면 굉장히 많은 공판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핵심적인 증인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증인 신문까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연말까지 마무리하는데 물리적으로는 큰 어려움은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제 지금 나온 것처럼 뭔가 새로운 증거가 나와가지고 기존 증언을 탄핵할 만한 무언가가 나왔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증언을 했던 사람이 증언을 번복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심리를 더 길게 가져갈 특별한 필요성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지금의 속도를 보건대 연말 안에 가능할 걸로는 보인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네요. 문 기자, 이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도 나왔지만 그 다음 날 있었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도 나왔잖아요. 네. 그럼 비공개였잖아요. 네. 무슨 얘기가 오갔습니까? 네, 지금 31일에는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이제 재판이 열렸는데요. 재판 대상은 이제 중개 대상이었는데 비아폰 운영 체계 같은 이제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보안 문제가 얽혀 있어서 이제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제 비아폰 삭제와 또 체포방해 지시가 그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있었는지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있었는데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이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나흘 뒤에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서 수사받는 사람들 비아폰을 그냥 놔두면 되겠냐, 아무나 열어보는 게 비아폰이냐, 조치해야지라고 말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삭제 지시가 아니라 제3자가 보지 못하도록 보안 조치를 하라는 걸로 이해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삭제가 아니라 언론 등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삭제 지시를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재판은 재판 내용도 내용인데 김건희 씨 호칭 문제로 윤 전 대통령이 언성을 높였다. 이게 더 관심이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했는지에 대한 이제 공방이 오가는 내용 중에 이 얘기를 하다가 화를 낸 건데요. 이제 특검 측이 김건희 씨가 즉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영장 집행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자 김 전 차장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압수영장이나 체포영장 다 받겠다라고 대답을 한 이 두 사람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시를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압수수색을 저지하려는 인식이 있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자 직접 발언권을 얻은 윤 전 대통령은 또다시 자신의 검사 시절 얘기를 꺼냈는데요. 아내가 궁금하고 걱정돼서 문자를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에 26년 있으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수없이 받아봤다. 군사보호구역이고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고 해본 적이 없다면서 걱정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과정에서 근데 제 아내가 여자가 물어보는 걸 갖고 차장한테는 이제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이걸 놓고 뭐 이런 표현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편하게 지내던 이제 경호처 차장한테 말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심각하고 중요하게 보느냐 이런 의미였겠죠. 윤 전 대통령은 그러다가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뭡니까 뒤에 여사를 부딪힐 때 해야지라고 이제 언성을 높였다는 게 그날의 핵심 장면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얘기할 때 보면 나도 검사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법조인이니까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은데 법정에서 그러면은 뭐 피의자나 피고인을 호칭을 할 때 대체로 어떻게 합니까? 네,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이제 피의자, 피고인, 증인 이런 표현을 쓰지 무슨 막 존칭을 붙여서 하지 않습니다. 뭐 교수님, 박사님 이런 표현조차도 쓰지는 않고요. 여사님 이런 표현을 뭐 안 붙였다고 호통을 치는 거는 아직까지도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된 것이고요. 자, 법조인이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저 문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메시지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냥 메시지만 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발부한 영장에 따라서 국가의 공권력 집행기관이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국가의 공권력 집행기관이 그걸 물리적으로 막아서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메시지만 있었던 거지 않아요. 메시지에 따른 실질적인 충돌까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범죄가 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건데 뭐 26년 검사 생활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상식적으로도 지금 변론에 직접 나와서 하는 모든 것들이 본인의 어떤 혐의 사실을 벗는 데는 당연히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당시에 체포를 네.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아마 네. 이 보시는 그 시청자들도 다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근데 윤 전 대통령이 이 재판뿐 아니라 난 이제 그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도 나가고 해병대원 특검 조사에도 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나갈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뭐 사실은 어떤 것도 믿을 수는 없어가지고요. 사실 뭐 당연히 조사에도 나가고 재판에도 네. 나간 게 너무 당연한 거여서 우리가 그 당연한 걸 앞으로 계속 당연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문의하는 거는 오히려 어려운데요. 꼭 그거랑 직접 관련은 없겠지만은 좀 황당무계한 이야기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뭐 수감되어 있는데 누가 와서 구출해 줄 것이다. 뭐 이런 그런 황당무계한 이야기들이 한동안 계속 향간에 떠들다가 이제 참 신기하게도 에이펙 이후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들어왔는데 공교롭지만 그 이후에 계속 열심히 출석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워낙 이제 여러 음모론과 망상의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설마 이제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가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적어도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가 아까 말한 상식적인 이야기들 있죠. 곽사령관도 지적을 했습니다. 질서 유지를 하려면 경찰을 투입하는 건 알겠는데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헬리콥터를 투입해서 국회로 진입시키는 거.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당연한 질문들. 그리고 실제로 텔레그램 메시지만 보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경호처 인력들이 이제 국가의 법 집행기관들과 충돌했던 거 우리가 먼저 봤던 것들. 이런 객관적이고 너무나 상식적인 증거들이 다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나와서 아까 같은 행동과 태도를 보이면서 여사 호칭을 강요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 허위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그리고 처벌을 강하게 내리는 결론이 나오는 거를 막기도 어려운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판이나 특검 조사에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하다. 네. 네, 이런 말씀이십니다.